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머릿속이 자꾸 과거로 가고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상황, 그 순간 아니면 미래로 갑니다. 어떻게 되는 거지? 잘 될까?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안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불안함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얕아지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 연애할 때도 그랬고 뭔가 운동하면서 시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험을 볼 때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이루어질 때 그 불안이 확 올라왔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었는데 뛰거나 숨이 터질 것 같은 힘듦을 한 후에 움직이면 그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제가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고 필라테스를 시작한 진짜 이유예요. 근데 저한테 신기한 게 하나 또 있는데 저는 미래를 조금 잘 걱정하지는 않게 됐어요. 이게 후천성인 안정성인데 불안이 높은 사람인데 왜 미래 걱정이 안 될까? 근데 이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훈련을 하고 학습이 된 상태에 대한 안정성이 발현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과거에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성취 경험에 있는 저를 알게 돼서 내 미래에 적응할 거를 잘 할 거라는 그 친구의 미래의 저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제 과거에 내가 해냈던 것들이 쌓여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나를 믿는 힘이 생겼어요. 결국에 그렇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근데 결국 제가 그 선을 넘어가는 성취하는 저를 보면서 해냈다라는 기억이 쌓이다 보니까 미래에 나도 어떻게든 잘 할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게 사실 나를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날 싫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에 대한 미래도 있습니다. 그 미래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부터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불안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내가 최선을 다한 나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받아들이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한 미래의 나는 그만큼 더 단단한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일은 그때 내가 잘 처리할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 최선을 다하는 건 지금 현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 갖고 있는 현재 시간을 현존하는 상태를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미래를 나를 위해서 주는 하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미래의 나의 수고를 덜어주는 거죠. 그때의 그 에너지는 그 아이가 책임지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덜어주는 부분으로 현재를 살면 됩니다. 그게 제가 불안할 때 미리 걱정 대신 현재 호흡과 그리고 움직임 그리고 움직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그리고 미래의 나를 믿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 집착과 불안 이게 성격 문제가 아니고 의지 문제도 아니에요. 시각의 문제라는 거죠. 시각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시각에 뭐 사진을 보거나 추억하거나 그리고 그때 생각에 묶여 있다면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 시각에 묶여 있거나 시각을 갖고 있고 그때는 이러겠지라고 상상하는 것만 해도 또한 이거는 불안이 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요? 과거와 미래에 가 있다면 현재 시점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러하기 때문에 불안과 집착, 부정적인 에너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나는 없고 나만 빠져 있는 거예요. 심리학에선 현재 이 부분의 포인트를 현존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오로지 있는 것, 현존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집착이 줄고 불안이 사라지고 근데 그거의 이유는 집착은 과거에 있고 불안은 미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멈춰 있고 집중하고 있고 몰입하고 있다면 이 부정적인 에너지, 집착과 불안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현존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습관화되어 있거나 미래에 대한 것에 시각에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은 현존하는 것 자체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로는 지금 현재를 살아야지라고 뭐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감정도 자꾸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쓰는 게 현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처음에는
호흡을 해주시고 촉감 그리고 움직임 이 부분에 숨을 느껴보세요. 지금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느낌과 바닥이 누르는 느낌 그리고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느낌과 손이 무릎 위에 있는 느낌들 그 감각을 느끼는 순간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이게 필라테스에서 제가 항상 하는 부분인데 불어날수록 저는 필라테스를 하거나 움직입니다. 그리고 집착이 올라올수록 호흡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라도요. 근데 몸은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불안과 집착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근데 현존을 방해하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인데요.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통제 밖에 있을 때 뭐 몸이 안 좋거나 할 때도 있죠. 근데 이때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혼내는 거죠. 왜 그거밖에 못하냐? 아니면 역시 나는 안 돼. 그리고 이러다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말들이 나를 과거로 끌어당기고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나, 그리고 미래로 밀어버립니다. 미래에 이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시야가 좁아져서. 그래서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버려지면 어떡하지? 지금 이 순간이 현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비판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비판은 교정하기 위해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시각은 필요하지만 이게 나를 방해하고 망가뜨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를 지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완벽하면 사랑받는다고 하고 부족하면 버려진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타인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믿음이 자꾸 나를 과거와 미래로 끌어당겨 현재 있을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몸으로 현존하기. 불안하거나 집착이 올라올 때 딱 이것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숨을 느껴보는 건데요. 코로 들여 마시는 공기, 그리고 가슴이 올라갔다가 부풀었다가 내려오는 느낌과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30초만 됩니다. 30초. 그 30초가 나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나한테 하는 말 바꾸기. 뭔가 잘 안 됐을 때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생각해 보거나 들어보세요. 비판적인 말이 나와요. 그때 잠깐 멈추시고 우리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삭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프트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삭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리고 실수 안 할 수 없어요. 연애에서든 뭐 일에서든 뭐 어떤 부분에서도 내 감정도 그것 또한 당연한 건데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흘러가게 인정해주고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라고 보고 있고 인지만 해도 그 감정은 흘러갑니다. 삭제가 아니고 없애는 것도 아니라 억지성이 아니라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수는 지우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감정을 판단하고 그 실수를 판단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 판단이 나를 과거로 끌어당기고 미래로 밀어버려요. 지금 현재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판단하지 마세요. 나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것저것 생각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스스로를 감정이 올라오면 아,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그리고 실수를 했으면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라고 꼭 말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을 나한테 해주고 집착이 올라올 때마다
이때 자기한테 말하는 거죠. 내가 두려운가 보다. 불안이 밀려올 때는 무서운가 보다. 두려운가 보다. 그러면서 틀린 게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나는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걸 알아주는 것만 해도, 인정해 주는 것만 해도 감정은 조금씩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판단이 아닌, 평가가 아닌 인정이에요. 어른들이 아이를 케어할 때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 나는 지금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오늘 하루에 집중하기.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미래에 나한테 주는 선물입니다.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면 미래의 나는 그만큼 덜 힘들겠죠. 대신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를 밀어버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뭔가 불안함이나 아니면 이제 그 과거에 대한 생각과 미래의 생각들로 그 부분으로 휩쓸리면 현재를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그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수고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 미래의 나를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3단계가 영상으로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내가 막상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막막한 순간이 옵니다. 호흡하려는데 더 불안해지고 말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색하고 오늘을 집중하려는데 머릿속이 자꾸 불안, 이거 안 되겠네. 비판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겁니다. 이게 오래된 패턴이다 보니까 몸의 자세가 고다 있는 그 습관성인 것처럼 사고도 습관과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냐? 저는 지금 4주 동안 같이 하는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토닥커브라고 하는 커스라는 주 2회고 50분 진행하고 있고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같이 보는 시간입니다. 몸도 보면서요. 일단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링크에 클릭하시고 자기 사랑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파악이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순간에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분이면 되고요. 무료예요. 진단 결과 보시고 코칭이 더 궁금하신 분들, 이건 혼자 못하겠다 하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결과 페이지에서 바로 상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먼저 저와 한번 얘기 나눠보아요. 그리고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숨 한 번 크게 쉬어봐요. 그리고 나한테 말해주세요. 내가 두려운가 봐. 내가 무서운가 보구나. 내가 너무 두려워서 그런가 보다. 라고 다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게 시작입니다. 과거에 내가 해낸 것들이 미래의 나를 믿는 근거이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미래 나한테 주는 큰 선물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봤다면 이미 지금 현재에 있는 겁니다. 토덕필라 GSM이었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집착하지도 말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